혈전 유발 논란 등으로 인해서 안전성 우려가 좀 불거졌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검증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백신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검증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EMA에서 발표한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 혈전이 발생하는 경향은 자연 발생이거나 파이자 백신을 맞은 후거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백신을 맞은 후에 혈전은 더 적어진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 발생보다 좀 많다는 것인데 뇌정맥 혈전과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이 두 가지는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올 정도인데 지금 유럽의 영국에서 2천만 명 정도를 검사해 보니까 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나는 만큼 조금 늘긴 했지만 그 대부분이 55세 이하의 여성이었고요. 그 인과관계가 즉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과 혈전이 생기는 것 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희귀한 질환으로서 사실 그 인과관계 자체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은 유의차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프랑스의 경우만 해도 이것들을 우려를 해서 일단은 55세 이상을 접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령층에 있어서는 전혀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또 파이자와의 관계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파이자 맞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환이 얼마나 유병률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EMA는 결국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유럽의약품청의 약어인데 오늘 우리 방역당국이 얘기한 것도 이런 그 유럽의약품청 EMA가 언급한 것과 크게 유사한 거죠? 예,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저기서 특정 종류의 희귀 혈전 증상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그리고 대뇌 정맥동 혈전증인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파종성 혈관 내 응고가 약 7케이스 나왔다 그러는 것인데요. 이 파종성이라는 것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 몸에 온몸에 있는 혈관 안에서 혈소판이 응고가 되면서 혈소판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은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상황을 파종성, 씨 뿌리듯이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뇌 정맥의 혈전이라는 것은 뇌 정맥동에 혈전이 생겨서 뇌에서 피가 잘 흘러나가지를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세포가 파괴되기도 하지만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런 증상이라는 것은 뇌졸중이라는 건 흔한 증상이지만 이런 혈전이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10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인데 사실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혈전이 훨씬 더 적은 나라이고 유럽이나 서양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혈전이 훨씬 더 많고 특히 또 한 가지 유의해 볼 만한 점은 사실은 올해는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자연 발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백그라운드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고 이 원인 자체가 좀 몇 명 나왔다는 것, 즉 이 CVST라는 뇌정맥 혈전이 18명이나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2천만 명에서 18명이니까 100만 명에 한 명꼴 정도거든요. 이것이 조금 더 유의차가 있었다는 정도이지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규명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분석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 이게 결론인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100만 명에 한 명의 이 부작용 사례가 만약에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백신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면역력이라는 것은 전 인구가 지금 1.7%에서 우리나라는 1.7%면 2% 넘어가는 국가들로 보면은 80세 이상에서는 20.5% 정도 우리나라 사망률 정도가 되는데 이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던 거고요. 독일 연구진은 백신 접종 후에 혈전 생성이 확인되면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하면 뇌혈전증의 발전을 막는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게 면역 질환 치료를 위한 약품인 거고 이걸 주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것은 면역 질환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수동적으로 어떤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감염원을 이 항체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독일에서의 결과는 혈소판의 단백질이 항체인데요.
이 백신에 의해서 형성된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혈소판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혈전이 네.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항체에 대한 또 다른 항체 임무글로불린을 주사하면은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만 아직은 이게 첫 번째 그 가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진짜일지 아닐지는 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법이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한 가지 치료법으로 개발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원인 자체가 확실치가 않아서 과연 이게 백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이 혈소판에 작용했는지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의학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나서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결국 이렇게 혈전이라는 게 피가 굳은 피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싱크대나 뭐 세면대 같은 게 물이 잘 안 내려갈 때 결국 수도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것처럼 혈관 내에서 피가 잘 돌아야지 뭐 여러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 혈관 내에서 피가 그 어떻게 보면 굳은 찌꺼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면 손상이 그 장기나 이런 그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이것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까지 결론인 거잖아요. 거꾸로 혈전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기전 자체가 혈전을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안에 찌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혈관 자체가 좁아진다든가 쭉 탄력성을 잃는다든가 하면 혈순환이 잘 좋지 않겠죠. 하지만 안에 응고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응고물의 조각들이 온몸으로 퍼질 수가 있고 그것이 동맥을 거쳐서 이 우리 몸의 심장에 가면은 심장이 손상되는 심장 마비 혹은 심근경색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폐혈관으로 간다면은 폐색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뇌로 가면은 뭐 뇌졸중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상당히 흔한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스텐트를 박았다고 그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혈전 용해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많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고 한 1000명에 1명 정도인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비만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혹은 그냥 가만히 게임을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혈전만으로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혈전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네, 교수님 일단 이 관련된 내용은 좀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 이렇게 그 방역 당국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일단 밝히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런 그 비슷한 유사한 건 아니고 그 관련 백신 접종 이후에 이런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지만 그 관련된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 65살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요양원 등에서 시작되는데 백신 접종 동의율이 76.9%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1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정확한 그 숫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높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95% 정도 됐었죠. 네, 예, 그것에 그런데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 거잖아요. 예, 지금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75세 이상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되어 있는데 4월부터 네. 이 부분도 다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져 갖고 접종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동의율이. 또 이미 동의를 하셨던 분들도 철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논란이 되게 되면은 이 백신의 부작용, 즉 접종 후에 바로 나타나는 가벼운 경증이라도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혈전 사례인 경우에 있어서도 100만 명에 1명이면서 그것도 확실치 않은 가능성,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공포가 너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백신 진행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 67만 6천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내일부터죠. 네.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원에 종사자, 입소자가 37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일단 접종을 받아야 최고 위험군인데 이분들의 지금 접종 동의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 4월 초부터는 75세 이상의 연령층, 이거 46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접종을 파이자로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접종 동의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 이후에는 이제 65세 이상도 맞게 되는데 이 모든 연령층에서 지금 1,200만 명 접종 받을 때까지는 이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접종을 받는다면 사실은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예방접종에 의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우리가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비해서 접종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것은 하여튼 내일 대통령도 접종을 받으십니다마는 총리든 질병청장이든 모든 분들이 나서서 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건 파이저건 안전성 유효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어떤 백신인지 먼저 맞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좀 더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내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신뢰성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도움이 되겠죠. 예, 일단은 지금까지도 65세 미만도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일단 없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62만 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20대 그 한 명이 뇌정맥혈전 증상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분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하지만 65세가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혈전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65세 이상 입소자 또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기 차례가 왔을 때는 꼭 맞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접종을 앞두고 유의할 점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뭐 지금까지 다 얘기했던 얘기들인데요. 일반적인 그 주의사항, 뭐 컨디션이 좋을 때 가서 네. 맞으셔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고령이든지 즉 노안에 의해서 접종 받으시기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질환이 너무 깊으시다든지 혹은 열이 난다든지 어떤 호흡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좀 연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15분 내지 30분 의료기관에서 대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3시간 정도는 안정하시고 3일 정도는 잘 관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혈전에 관해서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결국은 3일 이상 계속 두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죠. 네. 즉 열은 안 난다 할지라도 두통이 계속된다면은 그것은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야가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으면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고 출혈이라든지 피멍이라든지 혹은 다리가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 또는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즉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경증 증상인 열이 난다든지 건태감이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이 아닌 새로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꼭 의료기관에 방문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검증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새 내용을 위주로 관심 사안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